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남자 온달 장군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왜 집을 사야 되는지 그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서울에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브라운스톤이라는 저자가 쓴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왜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아담 스미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래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경제학의 고전이죠. 국부론에 보면 분업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자, 뭐냐?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호미 아시죠? 호미에 보면 호미 손잡이도 있고 또 호미도 달고서 여러 가지 이제 결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호미를 만약에 혼자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호미 손잡이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달궈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서 만든다 그러면 하루에 100개를 만든다고 치면 이것을 나눠서 하게 되면 1000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분업의 힘이거든요. 자, 이런 분업이 잘 되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지방일까요? 서울일까요? 당연히 서울이겠죠. 많은 인재들이 모여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손잡이대로 또 대장간 일은 대장간 일대로 일이 만들어진 것을 모아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값도 떨어지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팔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업의 힘이거든요. 자, 그런 분업의 힘이 큰 곳이 바로 지방이 아닌 서울이라는 겁니다. 서울에 모든 것이 몰려있기 때문에 값도 싸지고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곳이 서울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인재들도 모이고 기업들도 모이는 곳이 바로 서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업만 좋아하는 곳이 서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값싼 가격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더운 날, 그렇죠? 돈 없이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있는 코엑스몰에만 가 있어도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오페라도 들을 수도 있고 뮤지컬도 볼 수 있는 곳이 서울이거든요. 하지만 지방은 그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한번 보자고요. 젊은이들이 찾는 홍대 앞 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모이는데 물론 즐기려고 만나는 것이겠지만 또 즐기려고 홍대 앞을 가는 것이지만 그곳에 가는 이유는 젊은이들끼리 자기들 배필을 찾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서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서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적 이론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보다는 서울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슈퍼스타 시티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 슈퍼스타라고 하면 저도 처음 이야기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슈퍼스타 하면 어느 한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슈퍼스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슈퍼스타 시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만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덩치도 크고 경제 규모도 큰 그런 도시를 슈퍼시티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슈퍼시티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 미국의 뉴욕이죠. 또 뭐 많죠. 워싱턴 같은, 호주의 시드니 뭐 등등 이런 도시들이 슈퍼시티 도시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은 슈퍼스타 시티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서울이 그만큼 큰 도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슈퍼스타 시티도 순위가 있어요. 1위, 2위, 3위. 자, 세계 1위가 어디일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세계 1위요? 미국의 뉴욕입니다. 미국의 뉴욕이 세계 1위예요. 자, 2위는 어디일까요? 영국 런던입니다. 3위는 가까이 있어요. 일본 도쿄입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큰 도시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서울도 슈퍼스타 시티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몇 위나 될까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놀라실 거죠? 무려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세계 8위 8위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서울입니다. 자, 이 순위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8위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에 처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에 있는 아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자, 미국의 워싱턴, 호주 시드니, 심지어는요,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도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뒤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서울의 입지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슈퍼스타 시티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 1위가 미국의 뉴욕이라 그랬잖아요. 뉴욕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볼게요. 뉴욕의 전체 부동산 가격이요, 어느 정도냐면, 아까 영국 런던 이야기했잖아요. 영국 한 해 GDP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슷한 곳은 어디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한 개 도시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전체 한 해 GDP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 우리나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도시에 비하면, 이런 슈퍼스타 시티에 비하면 크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자, 서울 집값이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자, 지금 현대는요, 자, 어떤 시대냐? 1990년대까지는 그 도시 건교 시대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 어떤 현상이 되냐면, 도시는 도시대로 이제 굉장히 팽창되는, 그러니까 거대 도시 위주로 세계가 굴러간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각 나라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슈퍼스타 시티를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방 이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서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서울에 수많은 인재가 모이고 서울에 엄청난 돈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이익 창출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나라 국가도 서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지방에 투자하시겠어요? 서울에 투자하시겠어요? 눈 감고 들어봐도 이야기는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서울입니다. 앞으로 슈퍼스타 시티의 어떤 힘, 그 다음에 그 팽창력, 이런 부분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예,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른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